네, 안녕하십니까.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대전에 있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구역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중 첫 번째로 소재구역, 대전에서 가장 큰 정비구역이기도 하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 내에서도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소재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구역 건설교통부에서 사업계획 확정받은 게 2004년입니다. 그리고 17년 이상 됐죠. 근데 아직도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정비구역 지정도 2006년이었고요. 2009년에 사업이 중지됐었죠. 그리고 수많은 정비사업 시행 변경 고시가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비계획 2020년 2월 달에 정비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람 공고 설명회를 거쳐서 현재 2021년 3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2021년 1월 달에 심의가 한번 부결됐는데 2021년 3월에 다시 한번 승인을 거쳐서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소재구역 보시면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35만 1000제곱미터고요. 3867세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지등 소유자는 이게 정확하지 않은데요. 약 1900여 명으로 보여지고요. 사업 규모는 40제곱미터 이하와 이상의 임대가 500세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84제곱미터 이하가 3271세대, 85제곱미터 초과도 이제 10%까지는 8호 초과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이게 91세대를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은 현재는 동구청과 LH가 되어 있지만은 민간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그래도 브랜드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재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 참여를 하게 되면 민간 기업도 시행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지를 한번 보시면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다고 볼 수도 있고요. 가장 큰 호재는 역시 대전 역세권 지구죠. 대전 역세권 지구에 여기 재정비 촉진구역 또 도심융합 특구까지 되어 있는 대전 역세권 지구에 맞닿아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성남동 1구역, 성남동 3구역 등 재개발 구역이 있고요. 우측으로는 가양동 1구역 등이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밑에 쪽으로는 대동 48구역이나 대동 2구역 등이 활발히 재개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다 보니까 역세권 면에서는 또 나쁘지 않고 입지면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소재구역 주택 공급 계획도를 보면요. 이번에 심의안을 통과한 거는 1블록에 임대 500세대를 다 집어넣고 2100세대의 대단지가 1블록에 건설됩니다. 그리고 2블록이 715세대, 3블록이 167세대. 역세권 관점에서는 4블록과 5블록의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4블록이 618세대, 5블록이 262세대. 5블록이 소규모다 보니까 4블록으로의 토지등 소유자의 관심이 좀 집중될 것 같고요. 1, 2호선 환승역인 대동역이 굉장히 가깝게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4블록이 굉장히 좀 관심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1블록과 2블록은 고밀 개발로 275%의 용적률을 갖고요. 3, 4, 5블록 같은 경우는 이제 중밀 개발 230% 정도의 조금 낮은 용적률을 갖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차이를 한번 보면요. 이거 투기과열지구, 그러니까 대전은 대덕구를 제외한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분양 대상자는 똑같습니다. 주택의 소유자, 일정 면적의 토지의 소유자, 그리고 가액이 분양용 최소 주택 가격 이상인 자, 요건 대부분 똑같고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 가격 같은 경우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일반 분양가에서 약간의 할인이 있는 거고요. 재개발 사업은 대부분은 이제 조합원 분양가로 하다 보니까 좀 대체로 저렴한 편인 것, 이것도 약 비슷하죠. 일반 분양 가격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 분양으로 치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저렴하게, 일반 분양보다는 저렴하게 좀 나오는 편이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가격, 좀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HUG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분양가 통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원하는 가격은 받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나마 최고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전매 제한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입주권, 지금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다 보니까 입주권이 매매가 불가능하죠. 입주권으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신 분들만 매매가 가능하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 주민, 현재 지구 주민은 이제 매도가 가능합니다. 1회에 한해서 매도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정비사업 재당첨 제한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재개발은 5년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이 불가하고요. 사업 방식으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대부분 이제 수용 방식으로 하고 있죠. 환지 관리처분 등의 방식이 있고, 재개발 사업은 대부분 관리처분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자는 대부분 관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하는 편이고요. 재개발 사업은 주로 조합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를 보면요. 다른 것보다는 누가 추진하는가, 그리고 재당첨 제한에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 주위에 많은 교수님들이라든가 재개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을 때 좀 의견이 많이 갈렸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제가 국토부에 직접 문의했던 결과인데요. 재당첨 제한을 받는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원주민 특별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일반 분양문을 받았을 경우에 재당첨 제한에 받는가를 민원을 넣어봤더니 72조 6항이 재당첨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갖고 조합원 분양분 그리고 1조 4호 일반 분양분을 받게 되면 재당첨 제한에 받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23조 1항 4호에 따른 관리처분 방식만 재당첨 제한에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방식이 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 두 번째는 수용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 우선 공급하는 방법. 이게 가장 대전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라든가 관리처분가 방식이 있는데 아마 재당첨 제한에 받지 않는다고 국토부에서는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당시에 조금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게 뭐냐면, 토지 등 소유자는 오케이, 그렇다고 쳐도 정비사업에서의 재당첨 제한이다 보니까 일반 분양분을 공급받으신 분들, 일반 당첨되신 분들은 전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국토부 의견이다 보니까 안심을 하시는데, 이런 게 좀 불안하죠.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국토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를 바랍니다. 나중에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 보니까 조금 어떤 사례가 좀 나오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대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주택 공급 순위를 보면요. 1순위는 당의 주거환경 개선 구역 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의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1순위고요.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2순위입니다. 그러니까 1순위, 2순위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라든가 건축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1, 2순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3, 4순위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1순위나 2순위에서도 경쟁이 발생할 때는 1순위에서는 소재구역 같은 경우야 워낙에 공급되는 세대가 많다 보니까 경쟁이 발생할 확률이 없는데요. 경쟁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1순위는 감정평가가 높은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감정평가 금액이 같을 때는 장기 거주하고 있던 분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요. 2순위는 여기 거주하는 분이 없다 보니까 감정평가액이 높은 분이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소재구역 입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 역세권지구 혁신도시 대상지 도심융합특구에 맞닿아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호재죠. 2호선 트램역이 이제 좀 바뀌게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역세권 지구 내에 2호선 트램역이 이제 설치될 예정입니다. 소재구역에서 상당히 가깝죠. 1블록이나 2블록에서는 좀 거리가 멀어도 3, 4, 5블록에서는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물론 4블록, 5블록이야 1, 2호선 환승역이 대동역이 있다 보니까 역세권 측면에서는 4, 5블록이 굉장히 좋습니다. 초등학교는 가양초와 자양초로 분리돼서 배정이 되고요. 위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동 3구역이, 위쪽으로는 가양동 1구역이, 우측으로는 대동 48구역이 굉장히 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역세권 지구 내에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직주 근접이 가능한 소재 구역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4블록, 5블록에서 입장에서는 끼고 있습니다. 1, 2, 3블록 입장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인근에 또 보시면 성남동 3구역 밑에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지가 예정되어 있죠. 국토부에서 이사대책 후속으로 발표한 주택정비 사업지, 소규모로 하는 곳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양동 3구역, 4구역 외에는 대부분이 이제 아파트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주거 환경이 안 좋았던 대전역 그리고 소재구역, 이 인근이 굉장히 주거 환경이 개선되다 보니까 소재구역 입장에서 만약에 브랜드만 조금 좋은 브랜드만 단다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 동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동구가 아닌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동구가 되는 게 맞고요. 뭐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는 굉장히 좋은 주거 단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양초와 자양초로 초등학교 통학거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뭐 1블록과 2블록 같은 경우는 가양초로 배정이 되고요. 3블록, 4블록, 5블록 같은 경우는 자양초로 배정이 되는데 아마 요거 변동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주위가 워낙에 다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어느 한 곳으로 학생들을 몰기에는 학생 수용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런 모양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재구역 중학교들의 특목고 진학률 보면요, 현재는 굉장히 낮습니다. 동신중학교, 용원중학교, 우성중학교, 대성여중, 한반여중, 충남중학교 모든 구역의 과학고를 한 명도 못 보냈습니다. 한 명도 못 보냈고 뭐 외고 같은 경우도 이제 2개 중학교가 한 명씩 보낼 정도로 대전 인근에서 가장 낮은 특목고 진학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바뀌겠죠. 지금은 현재는 이렇게 주거 환경이 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바뀌겠지만 대동 48구역이라든가 가양동 1구역 아니면 성남동 3구역, 대동 2구역 같은 곳이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가 된다면 완전히 현저히 다른 특목고 진학률 아니면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근 아파트 시세 보시면요, 대동역 인근의 이스트시티가 이제 7억대에 진입했습니다. 6억 9,500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높은 가격에 진입돼 있고요. 신흥 SKB도 피가 3억대 이상입니다. 신흥 SK가 역세권 입지로 봐갖고 이제 대단지 그리고 좋은 브랜드라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데 역세권에 더 가까운 소재구역도 굉장히 높은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소재구역 1블록 인근의 가양동 아침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4억 중반대, 가양동 아침마을 같은 경우가 보통 11년차, 이제 10년차가 좀 넘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인근이 조금 소재구역 같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아직은 낮은 시세인데요.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가겠죠. 트램역 아니면 1호선역, 대전 역세권 후회로 지금 인근의 아파트들 가격들이 뭐 서구 유성구 못지않게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소재구역도 이거와 마찬가지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대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에 있는 소재구역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소재구역보다 빠른 천동 3구역이라든가 대동 2구역, 구성 2구역 이런 구역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마치고요. 대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이 있는 분은 단톡방이라든가 아니면 카페에 들어오시면 좀 빠른 소식 전해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